네,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제 봤던 게 요거죠. 이제 영업 레버러지도, 재무 레버러지도, 결합 레버러지도.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실제 사례에 한번 이렇게 좀 도입을 해갖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회사에서 이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고자 그래요. 새로운 기계를 이제 도입하려는데, A 기계, B 기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A 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도입을 하면은 매출액이 50% 증가하고 나머지 무슨 뭐 변동비, 고정비, 뭐 이자 비용 등등도 전부 다 이제 50%씩 똑같이 증가를 해요. B 기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50% 늘어나는 건 같은데 변동비는 이제 조금만 늘어나고 25% 증가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고정비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고정비가 100%. 나머지는 뭐 똑같고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이제 외부 자금을 빌려서 어쨌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하나 사면 이제 뭐 매출액은 똑같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서 사니까 당연히 뭐 이자 비용도 좀 늘어나고. 단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이제 그 변동비하고 고정비 증가되는 게 조금씩 틀리다는 얘기예요. A 기계는 상대적으로 똑같은데 이제 B 기계가 A 기계에 비해서 변동비는 조금 늘어나고 고정비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상황만 틀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있고 변동비, 고정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있고요. 그리고 이자 비용이 있고 순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레버러지도는 현재 공원이익 나누기 이제 영업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8,000원 나누기 2,000원 그래서 4가 되겠고요. 재무 레버러지는 영업이익 나누기 순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 나누기 1 그래서 2가 되겠습니다. 결합 레버리지도는 공원이익 8,000원 나누기 순이익 1,000원 그래서 8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 4 곱하기 2에서 이제 계산을 해도 되고요. 자, 이제 A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 A 기계 매출액이 50% 늘어난다 그랬습니다. 매출액이 50%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변동비도 50% 12,000원에서 50%니까 1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도 50% 6,000원에서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여기 계산하면 되겠죠. 3만원에서 27,000원을 빼니까 영업이익 3,000원이 되겠죠. 당연히 영업이익도 50% 늘어나는 거죠. 전부 다 50%씩 변동되니까. 이자 비용도 50% 그러면은 1,500원. 그럼 순이익도 1,500원. 50%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 레버러지나 이거 재무 레버러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똑같이 나올 겁니다. 비용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번에 이제 B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B 기계는 이제 좀 틀려요. 변동비는 조금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매출액에 비해서 고정비는 좀 많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50% 이제 3만 원 똑같은데 변동비가 이제 조금 늘어나는 거예요. 25%니까 12,000원에서 15,000원으로 3,000원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고정비가 100% 증가해요. 6,000원에서 12,000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3만원에서 27,000원을 빼니까 영업이익은 똑같이 3,000원입니다. 뭐 3,000원을 일부러 맞춘 건 아니고 일부러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수치가 좀 단순한 수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자 비용은 똑같이 1,500원이고 단계수익도 1,500원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A 기계를 사나 B 기계를 사나 매출액 늘어나는 것하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은 똑같아요. 단지 이제 변동비 고정비 차이만 틀려졌다는 얘기예요. 자, B 기계를 썼을 때 레버러지는 5로 올라갔습니다. 변동폭이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는 이렇지만 재무 레버리지는 똑같고요. 3,000원에서 1,500원이죠. 그래서 결합 레버리지는 10. 그래서 요거만 놓고 보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A 기계를 사나 B 기계를 사나 이제 똑같다는 얘기예요.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매출액은 3만 원이고 영업이익은 3,000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1,500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영업을 하는데 향후 또 이제 A 기계를 사용하는 그 B 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뭐 경기 변동에 따라서 매출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매출액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A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B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까지는 뭐 A기계를 사는 B기계를 사는 똑같은데, 향후에 A기계를 사용하고 또는 B기계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향후에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또는 매출액이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A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가 4, 재무 레버리지가 2, 결합 레버리지가 8이 나왔습니다. 자, B기계를 구입하는 경우 자, 똑같습니다. 지금 B기계를 구입하면은 변동비하고 고정비에서만 차이가 났었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B기계는 영업 레버리지가 5입니다. 여기는 4인데 그거만 차이가 나죠. 지금 나머지는 다 똑같고 고정비 때문에 고정비 크기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액이 10%뭐 증가했다라고 전체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기계 먼저 매출액이 이제 이렇게 10% 늘어났어요. 매출액이 10%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추가로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향후 뭐 경기가 좋아져서. 자, 변동비 똑같이 10%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16,500원이 되죠. 10% 늘어나니까 1,500원 늘어나는 거죠. 16,500원. 그리고 고정비는 똑같겠죠. 고정비는. 왜냐하면 일정한 조업도 하여서 매출액이 좀 늘어나더라도 고정비는 변동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되냐면은 영업이익은 4,500원이 되는 겁니다. 4,500원. 그리고 계산하면은 그렇게 되죠. 4,500원. 그리고 이자 비용은 똑같은 거죠. 이자 비용은 뭐 큰 변동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순이익은 하면은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영업 레버리지를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는 다시 이제 요 상황에서 이제 비용 분석하는 거니까 공원이익 16,500원이죠. 공원이익 빼 나누기 영업이익 하면은 3.67.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나누기 순이익 4,500원 나누기 3,000원 그래서 1,500원. 그리고 결합 레버리지는 이제 두 개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5.5가 나옵니다. 자, B기계는 이렇게 B기계를 사용했을 경우에 하고 나서 이제 뭐 다시 이제 추가로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반면에 A기계. 자, A기계를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추가로 이제 또 매출액이 10%더 늘어났을 경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보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10% 늘어나는 거 33,000원 똑같죠. 이거는 33,000원. 변동비 10% 늘어납니다. 10%는 여기는 1,800원 늘어나는 거죠. 19,800원. 그리고 고정비는 9,000원 똑같겠죠. 고정비. 그래서 영업이익은 33,000원에서 19,800원, 9,000원을 차감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200원. 그리고 이자 비용은 1,500원, 뭐 당연히 똑같겠고요. 그래서 순이익이 2,700원이 되는 겁니다. 2,700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영업 레버리지는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 그래서 3.14로 바뀌고요. 그리고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익 나누기 순이익해서 1.56으로 바뀌고. 그리고 결합 레버리지는 두 개 곱한 값입니다. 이거 결합 레버리지는 답이 좀 틀린 것 같네요. 3 곱하기 1, 3점 몇, 1점 몇인데 이렇게 안 되죠. 이게 3점 몇이라면 4점 몇 정도 되겠죠. 요거는 지금, 지금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같이. 자, 이거 좀 수정을 하면 되니까. 3.14 곱하기 1.56 그러면은 4.90이네. 4.90. 좀 틀렸습니다. 이거는 4.9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A기계를 사용하고, B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하다가 10% 늘어났을 경우에 어떻게 변동될 것인가 보는 겁니다. B기계는 영업 레버리지가 5였었고요. 그리고, A기계는 재무 레버리지가 4였습니다. 그래서 10%씩 늘어난 거 확인해 보니까, B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4,500원, 매출액은 똑같이 10% 늘어나는 거죠. 33,000원, 33,000원. 그런데 영업이익은 여기는 4,500원, 여기는 4,200원. 왜냐하면은 레버러지가 영업 레버러지가 더 크죠, 이쪽이. 여기 아니 요걸 놓고 봐야죠. 여기는 4였고 4배 늘어나는 거예요. 4배. 10%의 4배면은 40%가 늘어날 거죠. 40%. 그래서 1,200원 늘어나는 거고. 여기서는 10% 늘어나는데 5배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50% 늘어났겠죠. 1,500원. 그래서 여기는 4,200원, 여기는 4,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무 레버리지는 똑같고요. 이 똑같았으니까 그대로 1,500원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그리고 결합 레버리지는 A기계 사용하는 경우는 8배, B기계 사용하는 건 10배였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10% 늘어났을 때 순이익은 50%가 아니 저기죠.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결합 레버리지가 10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매출액이 10% 늘어났는데 결합 레버리지가 8이니까 8배, 80%가 늘어난 겁니다. 80% 이제 계산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2,700원.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이제 A 기계를 사용하든 B 기계를 사용하든 어쨌든 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향후 또 매출액이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된다. 즉 경기가 좋거나 뭐 우리 업종이 좀 화랑이거나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겠죠. 그럴 경우라면 당연히 B 기계가 좋은 거죠.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반면에 향후에 이제 요 둘 중에 기계를 하나 써서 영업을 하다가 향후에 봤더니 이제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제 매출액이 줄 수도 있으니까. 줄은 경우는 어떤 게 더 많이 줄겠어요? 당연히 비기가 더 많이 줄어들겠죠. 매출액이 조금 줄어도 이익은 더 많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예상이 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A 기계를 사용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영업 레버리지나 결합 레버리지가 더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안 자라다는 얘기예요. 더 안 자라다는 얘기는 고정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레버러지 분석을 할 때 그 의미가 레버러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레버러지가 딱 결정이 되면은 향후에 매출액 증가에 따라서 이제 영업이익이나 그 순이익이 변하는 거니까 향후에 화랑이 예상된다 그러면은 레버러지가 오히려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향후에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매출이 줄어들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은 레버러지가 작을수록 좋겠죠. 따라서 레버러지가 크다는 것은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은 그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얘기예요. 이익이 확 늘어날 가능성, 이익이 확 줄어들 가능성, 그 폭이 크기 때문에. 반면에 레버리지가 작다는 얘기는 그 이익의 변동폭이 좀 작다는 얘기죠. 보다 안정적이라는 얘기죠. 안전적. 그리고 보다 보수적이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레버리지를 살펴봤고요. 이어서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금 조달하는 측면이에요. 아까 요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영업 레버리지 그래서 이제 뭐 설비를 도입할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제 변동비 고정비만 따져봤고, 지금 요 새로운 사례는 이제 그 주식을 발행해서 살 것인가, 즉 내 돈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돈을 빌려서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차이가 있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려고 그래요. 이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면은 변동비가 4,000원이 감소하고 고정비가 3,000원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변동비는 좀 줄어들고 고정비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계를 도입해서 뭐 인건비가 좀 줄어들다 뭐 그런 측면이 되겠고 반면에 이제 그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늘어난다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기계 장치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는 경우 그런데 이자가 정기적으로 또 나가게 되겠죠. 고정비용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예요. 자기 자본으로 뭐 구입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현재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2,000원, 변동비 12,000원, 고정비가 6,000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거 18,000원이니까 2,0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자 비용이 800원. 그래서 순이익이 1,2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 레버리지도 뭐 재무 레버리지도 있는데 이제 통합해서 결합 레버리지들을 살펴보면은 8,000원 이죠. 이거 이제 공원이익이 8,000원, 8,000원 나누기 1,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결합 레버리지들은 6.67이 됩니다. 여기서 매출액이 10% 늘어나면은 그 순이익이 6.6배니까 한 70%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기계를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변동비는 감소를 하고 고정비는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채 때문에 이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자, 현재 상황에서는 발행 주식수가 100주기 때문에 100주를 발행했다고 치면은 순이익이 1,200원, 100주니까 주당 이익은 12원이 되는 거죠. 이거 주주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요.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 발행하는 경우, 여기서 이제 매출액은 똑같다고 전제를 하고, 뭐 다른 뭐 얘기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변동비가 4,000원이 감소를 하죠. 변동비가 4,000원 감소하면은 8,000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정비가 증가합니다. 고정비가 3,000원 증가하면은 9,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3,0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3,000원. 그리고 이제 사채 발행하니까 이자 비용이 늘어난다 그랬죠. 이자 비용. 이익은 1,000원 늘어났는데 이자는 500원이 늘어나요. 그래서 1,300원. 그러니까 이익도 500원 늘어나겠죠. 비용이 4,000원 줄어들고 3,000원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자가 500원 늘어났으니까 비용이 여기서 1,000원 감소했고 500원 늘어났으니까 전체적으로 비용이 500원 줄어든 경우예요. 사채를 발행하면 비용이 500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순이익도 500원이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입니다. 발행 주식수는 그대로 100주가 되겠고요. 주당 이익은 17원. 그래서 결합 레버리지는 이건 이제 1,200원 나누기 순이익. 그래서 결합 레버리지는 조금 더 많아집니다. 많아진다는 얘기는 고정 비용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전체 매출액, 전체 비용 중에서 고정 비용이 차지하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레버리지는 높아졌어요. 근데 반면에 어쨌든 이제 이 새로운 사채를 발행해서 새로운 기계를 샀으니까 이익이 늘어났잖아요. 이익이 늘어났으니까 주주의 이익도 늘어난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대신 이제 위험성도 높아질 거고 여기서 이제 향후 뭐 이제 요런 상황이 됐는데 매출이 줄어들면은 이제 그 전보다도 그 이익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요 기계를 들여놓기 전보다도. 반면에 매출액이 늘어나면은 기계를 들여놓기 전보다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변동폭이 그만큼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많이 커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커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어쨌든 주주이익은 늘어났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주식을 발행해서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자, 매출액은 똑같이 2,000원이고요. 그리고 변동비, 고정비 같죠. 뭐 이거나 뭐 똑같은 기계니까 이제 여기는 똑같다는 얘기죠. 영업이익 똑같고. 근데 이제 이자 비용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이자 비용은 전혀 안 나가죠. 이렇게 됩니다. 이자 비용. 안 나가니까 그대로 800원이죠. 그래서 순이익이 더 높아요.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별도 비용이 500원 들어가는데 그 주식을 발행하면은 비용 더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도 500원 더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주식을 100주 더 발행을 했죠. 자기 자본으로 해야 되니까 주식회사니까 당연히 주식을 발행해야죠. 그럼 주식이 늘어나죠. 그래서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꼭 뭐 2배는 뭐 그냥 좀 설명 편의를 위해서 뭐 이런 거고 어쨌든 늘어났어요. 늘어나다 보니까 주당이익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주당이익이 11원이죠. 오히려 처음에 설비를 도입하기 전보다도 주주의 이익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주라면 당연히 요 의사결정을 반대를 하겠죠. 주식을 발행하면 내 주당이익이 내 몫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전체 회사의 단기순이익은 커졌지만 주식 수가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내가 한 주, 두 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뭐 결합 레버리지를 계산해 보면은 이건 5.45가 돼요. 12,000원 나누기 2,200원. 왜냐면 순이익은 더 늘어났으니까. 향후에 매출액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요때보다도 설비를 도입하기 이전보다도 이익의 변동폭은 더 작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그러니까 기업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러니까 그 차입을 해서 그래서 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자기 자본으로 도입하는 경우, 자금 조달에 따라서 어떻게 변동되는가를 살펴본 거예요. 어쨌든 새로운 설비를 도입하면은 순이익이 늘어나는 건 맞아요. 뭐 새로운 기계니까 수입이 늘어나는데 과연 이게 수입 늘어나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회사채를 발행하면은 레버리지가 높아지고 자기 자본을 하면 레버리지는 줄어들죠. 좀 더 보수적으로 되는 거고 요거는 좀 더 좀 활동적이라 그럴까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출액이 더 늘어나게 되면은 이익은 더 훨씬 많이 늘어나겠죠. 반면에 매출액이 줄어들게 되면은 이익은 더 많이 줄어들 테고요. 요거는 이제 반대죠. 매출액이 늘어나더라도 이익 늘어나는 건 조금밖에 안 늘어나고 매출액이 줄어들더라도 조금만 줄어들죠. 그래서 향후에 경기가 좋아서 매출액이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요.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더 이익이 커질 테니까. 근데 향후에 경기가 좀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코로나 뭐 계속 이러고 뭐 수출이 그 물동이 막히니까 그 물자 이동이 막히니까 수출 수입이 원활하지가 않죠. 그럴 거로 예상이 되면은 오히려 이게 낫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든가 아니면 도입하더라도 이렇게 도입하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레버리지 분석이 이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기본적인 레버리지 분석, 레버리지가 어떻다라는 거는 우리 기업도 물론이고 이제 다른 기업, 우리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다른 기업들의 평균도 이제 비교해 보면은 우리 회사가 좀 더 위험한 상황에 있구나. 좀 더 활동적인 뭐 그런 걸 요구하는구나. 아니면 좀 더 보수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분석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2교시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잠깐 쉬었다가 3교시에는 기말고사 보는 거 관련해갖고, 그러니까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고 오늘 것까지 3주 수업을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고 해서 마치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